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침수 피해가 날 정도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가뭄이 걱정입니다. 경주에는 폭염경보,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소혜림 캐스터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항과 경주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 호남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이번 장맛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덕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7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실감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독도는 26도입니다. 하늘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시정 질의에서 제기한 하수 제2용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포항시민단체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수 제2용수를 헐값에 제공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또 수백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포항시가 1,400억 원을 들여 만든 국내 최대의 하수 제2용 시설. 날마다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포스코 등에 제공하는데 문제는 사용업체가 내야 할 오염 농축수 처리 비용을 포항시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시가 포스코와 동국산업 등 민간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480억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증설 계획을 내놓자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강화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 들어 수질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추가 개선안 없이 무작정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증설 계획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예산 고효율 개선 방안을 증설 사업 전에 전문가를 포함해 다각도로 모색하는 일체의 노력 없이 무조건적인 증설 주장은 또 다른 민간업체의 뱃만 불려주는 사업이라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과반 찬성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수 제2용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축수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정수장에서 최양식 시장과 현지 정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가 개발한 급속수처리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의 급속수처리 시설은 지난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부와 기업 지원금으로 자카르타에 하루 1,500톤 규모의 음용수 공급이 가능토록 건설됐습니다. 급속수처리 시설은 섬과 밀림 지역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이동식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제작이 가능해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주 폴란드 크라코프 등 동유럽의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를 잇따라 방문해 오는 10월 경주 하이코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뚝 끊겼던 경주 관광객이 소규모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은 아직도 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연꽃이 자태를 뽐내는 첨성대 주변 동부 사적지. 무더위 속에서도 꽃단지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들이 사진의 추억을 담기도 하고 비단벌레 차를 타고 한여름 사적지의 정취를 느낍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연꽃도 많이 피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거 보고도 또 아이도 많이 좋아하니까 참 가족 여행이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지진 이후 뚝 끊겼던 관광객이 다시 경주를 찾고 있습니다. 객실 40여 실의 이 한옥 숙박업소는 주말은 물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는 평일에도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해가지고 성수기니까 여름에 가족들 단위로 거의 오시는데 객실이 거의 다 찼습니다. 경북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3월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의 82%였으나 4월부터 95% 남짓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다만 단체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단은 여전히 경주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7개 업소에 1,500실을 갖춘 불국사 숙박단지는 올 봄에 이어 가을 예약률도 매우 낮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부형들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숙박업주들은 도내 학생만이라도 지역 수학여행을 권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은 분야별로는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상반기 119 신고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민 8.7명 중 1명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119 신고는 31만 6,842건으로 하루 평균 1,751건이 접수됐고 구급 신고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 증가했는데 화재 증가와 가뭄 AI 방역에 따른 급수 지원 증가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119 신고 접수부터 출동 지령까지 걸린 시간은 지난해보다 10여 초 단축된 65.3초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시티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포항시가 어제 로봇 전문 기업 두 곳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300억 원의 매출과 8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도시 이미지에서 첨단 과학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포항시가 로봇시티 실행에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포항시는 로봇시대 개막을 알리며 로봇 기업 두 곳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적의 자연 환경을 비롯해 포스텍과 한동대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포항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등이 이들 기업을 포항으로 유인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작 기업인 뉴로메카는 영일만 3산업단지에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까지 3,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로봇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향후 한 3, 4년 동안 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한 2,000평 정도의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경에 저희들이 전 세계 어떤 저가형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매진하겠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을 생산하는 이너스페이스 원정은 이달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1,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로봇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제 수중 건설 로봇을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와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향후 저희들 자금으로서 한 4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800억 원을 들여 수중 건설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6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도 올해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중 로봇 실증 센터도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R&D 인프라를 활용을 한 로봇 산업이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적격지이기도 합니다. 포항시는 더 많은 로봇 기업들을 유치해 산학연 기관과 함께 국내외 로봇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스코 강판과 39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포스코 강판의 투자는 기존 컬러 공장 내 부지에 연산 6만 톤의 내외장재용 고급 건재와 프리미엄 가전용 고급 컬러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신설 설비를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8월 완공합니다. 컬러 강판은 건축 내외장용 자재를 비롯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전제품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규 정규직 64명을 비롯해 공사 기간 동안 2만 5천여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태양광 발전은 10년 안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싼 에너지원으로 전망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태양광은 태양이 있는 동안은 마음껏 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흠이었으나 지금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단가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단가는 지난해 시간당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99달러로 4년 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시간당 1kW 생산 비용은 102원으로 천연가스보다 더 싸졌고 석탄의 6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화석연료 발전보다 더 비싸다는 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갈수록 싸지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재 가장 값싼 화석연료인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 단가보다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우리나라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7,451기가와트로 원전 7,451개와 맞먹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탈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발전소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심의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지붕, 그다음에 그 저수지나 댐에 부유물로 띄워서 하는 수상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충분히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조량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제일 이제 시간이 우리가 아까 3.5시간 했지만 지금 이제 대구는 그 데이터에 보면 3.7시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3.9시간 발전했습니다. 연평균으로. 다른 데 시도군에는 한 3.7시간, 3.6시간인데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연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면서 선진국들은 관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덕군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각 해수욕장에 여성 수상 인명구조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음성인식형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또 각 해수욕장에 밤 10시까지 인명구조요원 1명과 운영위원 1명씩을 배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를 계기로 박정희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계승 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요. 확인 결과 경상북도는 올해 계획했던 탄생 100주년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계획했거나 사업을 완료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7개, 예산은 모두 15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탄신제와 기념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과 신문 전기 연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학술토론회는 그대로 추진하고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이미 1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우정사업부의 기념우표와 별도로 경상북도 구미시가 2억 원을 들인 기념우표 1,800부, 기념메달 450부는 이미 제작해 생가보존회를 통해 판매 중입니다. 공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박 대통령 기념사업이 자칫 과도한 미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경상북도가 사업을 적지 않게 축소하긴 했지만 구미시가 10여 개 사업에 18억 원, 박정희 기념재단이 7개 사업에 7억 정도 들여 자체적으로 100주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착공인 200억 원대의 박정희 유물 전시관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모두 뺀 겁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근 우정사업부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에 반발해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신제라는 것이 유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그것의 수십 배 이르는 예산이 100주년이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과도한 우상화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계승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온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사업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최근 들어 한우 고기의 소비와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조사한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가구의 한우고기 구매 지수는 2014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며 늘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95.3과 97.9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추석에 한우 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가구는 7.4%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우 고기의 맛 만족도 지수도 2013년 174.4에서 2016년에는 166.4로 낮아지는 등 한우 가격 상승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우 소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이 부족한 영덕에 농촌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문을 연 지품 팡팡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는 달리 복층 다락방 구조로 설계됐고 실내 다락방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트램플린을 설치했습니다. 이 놀이터는 영덕군이 군유지를 제공하고 한솔 재즈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건축을 맡았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포스코가 꼽혔습니다.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구직 준비 중인 전국 대학생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7.2%가 포스코를 꼽았고 이어서 한국전력공사와 CJ E&M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가 가장 많은 대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 인크루트 측은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WSD로부터 8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선정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포항과 경주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 호남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속출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이번 장맛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나와 있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영덕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도 35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7도가 예상되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실감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독도는 26도입니다. 하늘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동해남부 해상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